이 바이어는 수입자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무형자산, 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녕, 무역 언니예요. 오늘은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은요,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과 장단점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출하려고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의 특징, 장단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직접 수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직접 수출은 제조자가 상품을 생산해서 자체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서 바이어를 발굴하고 또 직접 수출까지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또 수입자와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수입자와 무역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의 당사자가 됩니다. 이렇게 제조자가 직접 수출하는 수출자로서 수입자와 직접 무역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결제 대금에 대해서도 수입자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굉장히 큰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조자가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출 신고를 하게 되면 수출 통관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수출 통관이 완료돼서 수출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그 수출 증명서가 바로 수출 신고 필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출 신고 필증에 제조자와 수출 대행자가 동일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조를 직접 해서 수출까지 직접 했으니까요. 제조자와 수출 대행자가 동일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제조자와 수입자가 직접 무역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또 무역 거래 전반에 대한 협의와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하게 됩니다. 모든 업무 협의를 직접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 수출의 경우에 수출자는 굉장히 큰 어떤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바로 품질 클레임에 대한 대응 책임인데요. 제조자는 생산해서 직접 수출을 함으로써 수입자와 직접 거래하는 거래 당사자이기 때문에 생산해서 직접 판매를 했기 때문에 어떤 판매한 상품에 대한 어떤 품질 클레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조치하고 대응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직접 수출의 경우에는 제품 생산을 위한 이런 비용뿐만 아니라 또 해외 마케팅을 위한 어떤 그런 비용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또 해외 마케팅을 할 전담 인력의 확보도 필요하게 됩니다. 마케팅을 할 전담 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조자가 품질에 대한 책임 그리고 마케팅 비용의 투자, 전담 인력이 있어야 하는 이러한 비용과 투자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으로는 제조자가 수입자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 협의를 직접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고객을 직접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거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고객을 직접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오래 거래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거래를 하는 수입자는 제조자의 무형 자산, 다시 말하면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건을 팔 수 있는 어떤 대상이잖아요. 우리 물건을 사주는 그런 고객이기 때문에 이 바이어는 수입자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무형자산, 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간접 수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간접 수출은 제조자가 제품을 생산만 하고 수출은 제3자나 유통회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수출이라기보다는 국내 내수 판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조자는 제품 생산만 하고 제3자가 자체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발굴한 수입자에게 수출하는 방식을 간접 수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조자는 제품 생산만 하고 제3자가 자체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서 발굴한 수입자에게 수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조자가 수입자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무역회사나 제3자를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제조자는 수입자와 직접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역계약은 수출하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리고 직접 무역계약을 체결한 후에 제조자에게 제품 생산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제조자가 수입자와 직접 무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자는 수출자를 통해서 수입자로부터 결제대금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무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제대금을 직접 받을 권리, 권한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수입자에게 결제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직접 무역계약을 체결한 수출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결제대금을 받고 나서 제조자에게 어떤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그런 위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서 또 자신의 마진을 빼고 또 이 물건을 구매한 어떤 구매 대금을 제조자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수출자가 제조자에게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을 위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수출 통관을 하게 됐을 때 발급받는 수출신고 필증의 제조자는 수출 대행자와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조자는 제조만 하고 또 수출은 수출 대행자가 수출을 하기 때문에 제조자와 수출 대행자는 서로 달라진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런데 또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직접 무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또 결제대금도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제조자는 수입자의 품질 클레임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자는 제품 생산에만 집중하고 해외 마케팅 비용을 별도로 투자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해외 마케팅을 할 전담 인력도 필요하지 않겠죠. 이것이 또 간접 수출의 또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자는 무역거래 전반에 대해서 수입자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거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업무 연락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 커뮤니케이션을 가운데 수출을 하는 수출 대행자, 수출자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자가 수입자와 제3자인 이 수출자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의사 전달에 좀 한계가 있고요. 정보를 공유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간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수입자와 업무 협의를 하거나 또 정보를 공유받기 때문에 또 적극적인 어떤 업무 협의는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왜 직접적인 연락이 아니라 가운데 수출자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됐을 때는 적극적인 업무 협의도 어렵고 또 적극적인 또 거래 제의도 어렵고 또 수입자를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좀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지속적인 거래도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제조자는 수입자와 직접 거래를 요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입자는 수출자의 무형자산, 다시 말하면 고객이기 때문에 제조자가 수입자와 좀 직접 거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또 제조자가 자체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서 자신들의 바이어를 발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확장하거나 확대하거나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제조자가 수입자와 직접적인 무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어떤 품질 클레임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책임이 없다고 해서 수입자의 어떤 품질 클레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안이하게 대처를 했을 때는 수입자와 또 수출자의 어떤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지속적인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입자가 제조자로부터
직접 수입하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자가 자체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수입자를 찾는 마케팅 활동을 해서 바이어를 발굴한다면 수출의 기회는 더 확대될 수 있겠죠. 그러나 기업이 직접 수출할 여건이 아니라면 무리하게 직접 수출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직접 수출을 준비하고 마케팅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체적인 마케팅 역량을 향상시키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마케팅을 위한 어떤 투자 또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은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무역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